인공지능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과연 완전히 새로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역사가 그냥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의 AI 대전환기를 과거 스마트폰 혁명과 비교하면서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2007년에 처음 등장했던 아이폰 기억나세요? 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넣고 다닌다는 개념 자체가 정말 충격이었잖아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이 스마트폰 혁명이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기술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혁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죠. 스마트폰이 연결의 시대를 열었다면 AI는 지능의 시대를 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의 이 AI 붐, 그냥 잠깐 반짝하고 마는 또 하나의 기술 유행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뭔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두 혁명의 성격을 비교해보고요. AI 시대의 핵심 원자재는 뭔지, 그리고 지금 이 열기가 거품인지 아니면 필연인지에 대한 논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호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개인 중심의 혁명 대 인프라 중심의 혁명. 이 두 거대한 기술 지각 변동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혁명의 핵심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왼쪽의 스마트폰 혁명은요, 우리 같은 개개인들한테 기기를 파는, 즉 B2C 혁명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것. 반면에 오른쪽의 AI 혁명은 기업들 간의 거래, 즉 B2B 혁명입니다. 목표도 완전히 달라요. 지능 자체를 자동화하는 거죠. 시작점과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 거품 아니야? 하는 걱정에 대해서 2000년 닷컴 버블과 지금을 비교한 이 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때는 수익 모델도 변변찮던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이끌었지만 지금은요, 현금이 넘쳐나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죠. 투자 지표도 페이지뷰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클라우드 성장률이나 AI 매출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거품을 걱정하는 이유조차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니 사업 모델이 아예 없잖아 였다면 지금은 그래서 돈은 언제부터 버는데? 하는 수익화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바뀐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AI 인프라 혁명의 기술적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새로운 시대를 움직이는 원자재, 바로 AI의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기술들 이야기입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아주 쉬운데요. AI 서버에는 GPU라는 뭐랄까 슈퍼카 엔진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길이 꽉 막힌 일반 도로, 즉 기존의 D램 위에서는 제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메모리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온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HBM, 고대역 폭 메모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GPU 바로 옆에 착 붙여서 깔아주는 전용 초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그냥 쌩쌩 달리는 거죠.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 CXL입니다. 이건 좀 개념이 달라요. 거대한 공동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한 곳에 수도관을 연결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성과 용량을 책임지는 역할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HBM하고 CXL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은 환상의 짝꿍, 한 팀이에요. HBM이 속도를 확 끌어올려주면 CXL이 효율을 높여서 전체 시스템 성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걸 만들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 때문에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거품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대세인가? 양쪽의 주장을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품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쪽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돈을 그렇게 쏟아부어서 깔았던 광 케이블망, 실제로는 겨우 7%밖에 안 썼대요. 거의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습니까? 활용률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이건 그냥 허공에 돈 뿌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수요가 폭발하는 곳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게다가 기업들 입장에선 이게 돈 쓰는 성격 자체가 달라졌어요. 이 문구처럼 말이죠. AI 투자는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것, 즉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그냥 끝이라는 위기감이 빅테크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반대쪽의 우려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첫째, 이 모든 돈잔치가 사실은 빚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천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채가 발행됐어요. 둘째, SVP라는 서류상의 회사를 내세워서 실제 빚이 얼마나 되는지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셋째, A사가 B사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B사가 다시 A사 물건을 사주는 식의 순환거래 문제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출이 오르는 것 같지만 속은 비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업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IT 기업들 사이에서 90%나 급증했다는 점도 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투자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인지는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1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무려 7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70조 원, 정말 상상도 안 가는 돈이죠? 바로 이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거품론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엄청난 AI 슈퍼사이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 사실 이 싸움은요, 빚의 무게가 모든 걸 짓누르기 전에 우리가 진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종의 시험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2027년 하반기가 되면 차세대 반도체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요. 어쩌면 오픈 AI 같은 핵심 기업이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8년,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지은 데이터 센터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진짜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최종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결국 이 호황이 2028년 이후에도 이어지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증명하라. 빅테크들이 AI 서비스로 진짜 돈을, 그것도 엄청나게 벌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이어야 한다. 갑자기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쳐서 투자 흐름이 뚝 끊기는 일이 없어야겠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혁명과 AI 혁명은 목표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스마트폰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었다면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능 그 자체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어쩌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이 연결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지능화된 인프라는 과연 어떤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놓게 될까요?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